그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헐게 없이 정정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다른데 뭐. 사장님 저기 상담의 사무총장 아 그래요? 그래. 예. 저는 현대건설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아 그랬어요? 유사님 저 성함 이기차라고 아 있어요. 그랬어요? 네. 연대 나오신 것도 알고. 예, 그랬어요? 전기도 하시고 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거대로 쭉. 예,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예. 뭐, 좋아진 것도 그때 더 말씀해 예, 주시면, 뭐. 예. 아주 뭐 추가될 것도 없고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어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뭐 구술과 정리 편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 구술자, 저희는 연남자, 우리 창업자 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 유년 시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저는 원래 공주인데요. 공주에서 제가 태어나기는 서울 종로구 화동에서 출생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뭐 유치원부터 얘기해요? 아니 그냥 회장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생년월일 7월 6일에 36년 7월 6일. 30, 예. 36년 7월 6일을 다가요. 그 안동교회에 있는 안동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안동 유치원이라고. 예. 그래서 대동국민학교 예. 졸업은 해방되고 해서요. 졸업은 남대국민학교 나오고 경기중학교 들어가서 있다가 중고등학교 나와서 연대 들어가가지고 전기공학과 했어요. 정규공학, 예. 뭐, 이 가족 관계. 가족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뭐 계셨고 예. 그리고 여자 형제가 6이고 남자는 나눠요. 일곱 번째. 아니 6번째 때 내 누이 동생 하나 있고 예. 얘는 굉장히 귀하게 잘하셨네요. 근데 뭐 그때는 뭐 전쟁 중이라 뭐 귀하고 뭐 없죠. 우리 구수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가정 형편은 좀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기술자였으니까요. 예. 그냥 뭐 부자가 아니고 서민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하셨네요. 그죠? 직장 생활에. 예. 뭐라 저 총독부 기사였었어요. 아버지가요. 기사요, 예. 그 엔지니어니까 광산과의 총독부 광산과 기사로 쭉 계셔서 해방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농목고 그것이 말이죠. 지금 아마 그 총독부 기사를 것 같으면 지금 친일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걸 친일인명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그때 일본과 관련된 얘기 하면 뭐 전부 친일적인 얘기가 아닌가? 직장에 쓰려면 친일이 되어버렸죠. 예. 그걸 보고 예. 그럼 학창 시절에 뭐 주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말씀해 주세요? 별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가 낳은 게 낳자마자 조금 있어가지고요. 예. 서너 살, 8살 돼가지고 대동아 전쟁이 났거든요. 예. 제2차 대전이. 예.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어려워가지고 있다가 12살에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예. 12살이 아니라 그렇죠. 예. 해방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45년이니까 10살 때 해방이 됐네. 10살에. 예. 해방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중학교 2학년 되자마자 6.25가 났잖아요. 예. 6.25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가족 전. 물론 이제 부산에 피난 가지고 피난해서 갔다가 그 여러 가지로 제 생활은 어려웠죠 다. 예. 그렇게 지났었어요. 뭐 특별한 뭐난 사회활동 온 거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럼 이제 그럼 중고등학교는 경기중고등학교는 경기요. 경기고등학교. 그 연세대로 가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은 연세대학교. 뭐 그 중고등학교나 안 그래도 대학교 때 좀 더 특별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뭐 추억이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남는 거예요. 뭐 그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4.16 나고 4.19 나고.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 맞고 나서
취직하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5.16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참 여러 가지 변혁이 우리 세대가 많았어요. 예. 그런 변혁, 뭐 우리가 흔히 뭐 현대사회 같은 급변기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소위 일제, 그 다음에 광복, 6.25, 또 4.19, 5.16까지 예, 경험하신데, 5.16.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느낌을 많이 너무 받았습니까? 어려서 몰랐고 우리 그 6.25 때는 우리 집에 예. 그 집이 별로 크지도 않았는데 인민군이 주둔을 했어요. 주둔이 아니 인민군 특수가 빨리 먼저 와가지고 예. 그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있었어요. 아, 그게 근거지를 해가지고. 예, 아니 군대가 있었으니까 6명 와 있었죠. 예. 그럼, 그런데 네. 우리 아버지가 그 상공무 광무국장을 하셨었어요 고전에.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와가지고 그 말하자면 반동이에요. 예. 청독부에 있었고 군정에도 참여했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중학교 때 왔는데 6.25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머리 깎은 사람하고 몇 사람이 왔어요 집에요. 예. 그런데 그 사상범들이 6.25가 나니까 다 바깥에 나와가지고 예. 그게 7월 초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주 신문을 하듯이 신문을 하고 하더라고요. 동무. 그때 우리 아버지가 51세. 예. 근데 왜냐면 1900년생이니까 50년이니까 51세겠죠. 예.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시골 공주에서 있던 우리 아버지를 따랐던 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항상 선생님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랬던 사람이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갖다 이렇게 싸들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 대꾸를 하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동무는 가만히 있으라고 총도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분증을 하나 보여줘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싹 달라지더라고. 대우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남노당원이었어요. 예. 예. 그때 세대가 그랬다.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공암 사람인데 공암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나쁘게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거하고는 전혀 우리 아니, 근데- 선생하는 관계가 없지만. 아니, 관계지 개인, 뭐, 우리, 그죠. 개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셨네. 그럼 우리 구술자, 지금까지 살아면서 가치관이나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설명 같은 건 특별한 게 없고요. 저는 그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남한테 피해가 되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지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우리 애들한테도 뭐 좌우명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했어요. 자기 알아서. 예.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초등학교 외아들인데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나올 때까지 학교에 오지를 않으셨어요. 졸업 때도 안 오고 입학 때도 안 오고. 졸업식 때다.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알아서 오는데 잘하는데 보고 가가지고 먹는 거. 예. 뭐 각자 알아서 하라. 근데 걱정을 했어요. 저 젊은 애들은 보는 거 보니까 나라가 망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네. 요새 내가 젊은 애들 보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럼 구슬 취미 생활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옛날에 좀 꾸준히 했던. 지금은 다 이제 체력도 그래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진을 가지고 놀았어요. 사진. 사진. 예. 그러니까
6.25 전에 우리 집에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일 때 우리 집에 암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런데 그때 사진기가 아버지가 쓰시던 거하고 내가 그때 졸라서 산 거하고 확대기하고 뭐 이런 거 인민군이 와서 다 가져갔어요.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모델을 살라고 그 다음부터 찾았는데도 없더라고요. 뭐 그건 왜 지나가는 얘기예요. 중요한 그 이후로 뭐 사진 뭐에 쭉 같이 쭉 했어요. 쭉 해가지고 한 4, 5년서부터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요. 뭐 그런 개인전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이 그럼 나는 그저 아마추어인데 그 개인전을 갖다 해가지고 그저 아마추어다가 개인전하고 뭐 그 특별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뭐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자사전 쓰는 사람 나 이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럼 굳이 직장 생활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술자께서는 대학 졸업 후에 첫 직장은 어느 곳? 경성전기. 그러니까 한전의 전신이 예. 경성전기가 옛날에 3사 통합이 돼서 한전이 돼 있는데 예. 경성전기 주식회사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있었어요. 대학 졸업한과 동시에 그때 동시에 그때 뭐 경성전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취직하는데 다행히 됐어요. 그때 참 어려웠어요. 취직 어려워. 대단히 어려웠었어요. 다행히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럼 지금 뭐 삼성, 현대에는 대기업 위주의 마치 많이 하잖아요. 그때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때는 뭐 경성전기 아니면은 뭐 삼성 이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없었죠. 예. 뭐 것도 예. 없었고 그때는 제일 들어가고 싶은 데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데가 제가 있었을 때에는 졸업 맡을 때에는 대한중석이었었어요. 대한중석. 예. 대한중석이 한국에 달러를 다 가지고 들여왔는데 300만 불을 팔았어요. 300만 불어치를 그때 해외 수출했는데 그게 한국 최고의 외화벌이 예. 거기에 대우가 좋았고 대한중석이 그 탕크스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충주 비료 이제 생기고 뭐 그 비료회사에 보면 화학공학관이 뭐 이런 데 이렇게 되고요. 전기한 사람들은 뭐 한전이나 조선전원이나 예. 남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른 쪽이었습니다. 예. 거기 있다가 저 6.25가 5.16이 났죠. 예. 내가 그때 변전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변전소에서 근무하는데 무슨 뭐가 좋다고 라디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 아침 새벽에 밤저 야근을 남대문을 지나가는데 남대문 경찰서 앞에 경찰관들이 한 200명 쫙 이렇게 줄을 섰는데 서 있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만약 앞에 보니까 전투 복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게 5월 16일 날에 그래요. 아, 그러면 예. 근데 내가 5월 20일 날 결혼을 했는데 5월 10일 그 결혼식장이 그때 종로예약식장이라는 데서 했는데요. 신랑이나 아니면 신부 아버지 어머니, 신랑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성이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다 잡혀가거나 그때가 통행냄비가 7시거든. 예. 그러니까 함재비들은 다 끌려가서 못 나오고 다 함재비들 있잖아요. 함 가지고 예, 와가지고 신고장 간다고 해서 함 들고 오다가 7시에 딱 걸려가지고 저녁 7시에 예. 그래서 다 구류 살고 나오고 그랬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결혼식 지금 에피소드가 많았겠네요. 네, 그리고 내 옆에 서는 건 신랑 아버지가 웃고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 무슨 관리했었던 거네. 도망가고 웃고 도망가려지 해평하는 게 웃고 그때는 뭐 주례도 그때는 국회의원이 많이 사는데 주례도 도망갔는지 잡혀가고 없고 주례도 없어가지고 지네들끼리 우물쭈물 결혼하고 왔어요. 그 당시 그때는 막 그때는. 아주 혼란스럽겠네. 그렇죠. 그 당시 주례는 다 있었습니까? 아 있었어요. 그것도 신부도 있었고 신부도.
그러면 그때는 뭐 통행금지 딱 되면 뭐 경찰 가면 구류를 살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러냐 그냥 다 갖다 아침에- 잡아놓 다 갖다 네. 잡아놓죠 뭐. 무조건 시간 넘으면. 아, 그 군인들이 저거니까 시간 딱 넘을 것 같으면 그냥 다 싹 쓸어 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거기서 누구한테 뭐 부탁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죠. 그렇게 뭐 예. 그렇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럼 1961년에 기록하는 현대건설 입사했다고 예, 했는데, 예, 예. 그럼 이제 5.16 이후에 나중에. 이후 5.16 하고 나서 예. 먼저 다 지나가니까 네. 제가 그저 뭐예요 군대를 안 갔었어요 그때. 그때 5.16이 나고 나니까 경전이고 국영회사에 있었고 공무원도 그렇고 병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내쫓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왔죠. 정력 때문에 나오고. 병역 때문에 나왔죠. 예. 그래서 나와서 할 일 없는데 막 그 결혼을 하고 예. 있는데 이제 그 취직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그만 신문에 조그만 이렇게 저 광고가 나왔는데 저 뭐예요? 그중에 인원 모집하는 거고 저거 구인 광고가 아니라 이제 모집 광고, 예. 모집 광고. 모집 광고가 나오는데 그 모집 광고가 가끔 났는데 전부가 그 저 뭐예요? 조건이 군필자예요. 그때 예. 군에서 그랬으니까. 예. 근데 군필자가 빠진 그 저 뭐예요? 모집 광고가 있는데 그게 현대건설이었었어요. 현대건설 그럼 군필과 관계없이 다 뽑았다 이거죠?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죠 뭐. 그래서 현대하고 인연을 맞추게 된 거고, 우리가 뭐 건설회사에 전기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군필과 관계없는 것 때문에 이제 그쪽 현대를 지원한 거죠. 현대라는 게 뭔지도 몰랐죠. 건설회사라는 건 우리 그때 저 자신도 연도에도 없었고. 개념이 이제 형성 안 된다. 그 우리 옛날 말로 도가다를 해가지고 아주 험악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때는 공채입니까? 특채입니까? 그때? 공채예요. 공채로. 그러니까 거기서 저 모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뽑았으니까 그 공채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럼 61년도 같으면 현대로서는 공채로서는 초창기 같은데 그때 입사 동기는 어떤 분이 계시죠? 다 오랫동안 없었어요. 다 있다가 그냥 나가고요. 그때 그래.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기계 강윤걸이라고 미국 갔다 있다 와온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럼 회장들은 같이 있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역됐다가 미국 가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예. 그때 6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입사했을 때 그때의 그 현대건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분위기야 뭐 그때 뭐 이철민 회장이 그때 이상가 뭐 상무로 계셨네 상무로. 그 양반이 저쪽에 이만한 방에 저쪽에 앉아 있고 기계 책임자, 그 토목 책임자, 건축 책임자, 뭐 전기 책임자 이렇게 쭉 앉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너도 사람 있고 현장에 간 사람이 있고 아주 소규모 저거 했었어요. 다 합해서 200명이 안 됐어요. 전체 인원이. 전체 인원이 200명이 안 됐어요. 저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입사 이유 뭐 동기 뭐 동기라는 게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게 동기지 그 위에 돈 뭐 내가 와가지고 현대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몰랐어요. 뭐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겠다. 뭐.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신세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예. 싫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당신은 그렇고요. 예. 입사 당시에 목표 꿈 네. 목표라고 하면요 전 뭐 나가서 무슨 이 중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네. 그때는 대리 갖고 과장이었었는데 과장이 위에 과장 부장 이렇게 됐었는데 네. 언제 한번 과장이나 한번 해봤으면 했었어요. 과장 됐으면 부장은 언제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했지 내가 그거 2단 3단 올라가가지고 뭐 무슨 뭐 꿈을 꾸고서 무슨 경영자가 되겠다 일체 안 하고 지금까지도요 내가 경영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자로 있었어요. 기술자로. 그럼 현대건설에 입사해가지고 제일 먼저 배치된 그러니까 곳. 전기부라고 있었어요. 전기부. 거기는 저 기술계통의 부가요. 토목부, 전기부,
토목부, 건축부, 기계부, 전기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토목부장은 뭐 여기서 다 인터뷰하셨겠지만 공진태 씨고, 예. 그다음에 건축부장은 부장 겸 그 이제 이춘림 이춘림. 회장님이었고, 기계는 정상걸 씨라고 했었는데 지금 일찍 퇴사해가지고 사업하시고, 그 전기부장이 그 지주현 회장이었어요. 아, 지준 회장님. 그럼 창업자와의 첫 만남 맨 처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처음 만난 건 면접에 만났죠. 면접 때. 면접 때. 어. 면접 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세요. 네. 그때 좀 느낌 어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진 않았고. 아주 그 말하자면 뭐 학교 선생하고 그 한국전력 공무원 준공무원이거든요. 예. 한국전력이 그 경전이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보니까 좀 터프하고 아주 강인해 보이기는 보였는데 예. 전혀 무서운 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 그 기억은 난 그 저 어떻게 앉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지금 기억나는데 그때는 그럼 내가 우리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저께 건 잘 생각 안 나도 그때는 생각. 그럼 우리 그 창업자께서 우리 구술자에게 뭐 질문이라든가 그런 질문 중에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그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까? 뭐 아니 그 이제 일반적인 게 있어. 일반적인 게 기억에 남는 건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현장에 가야 된다. 네. 현장을 가도 되느냐. 그래서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뭐 그럴 여건이 왜 가도 되느냐. 다 젊은 사람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아주 시골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난 전기 기술자니까 전기 있는 시골에도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전기 기술자가 전기 없는 데 가서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기 없는 데에 가서 발전소에 가서 이러게 되더라고요. 어딘데? 영월 발전소 같은데. 물론 거기도 전기는 있지만 예. 무제한 산골이죠. 예. 그 정도고요. 예. 그러면 그 초기에 그 현대에서 일하면서 초기에 가장 좋다고 느낀 점 무엇입니까? 경성경기도 있었지만은 그때 현대로 옮겨서 가지고 이런 거 좋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그때는요 직장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는 것만 있다고 있고 공사가 또 수주를 해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고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였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분은 뭐 식사가 좋더라고 뭐 이런 말도 많이 먹는 있는데 거 잘 먹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 회장님이 그 어르신이 어려서 못 자셨기 때문에 사람을 일을 시키려면 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잘 먹였는데 그때 식당이 5층에 있었는데요. 그 변 여사님 있죠, 사모님? 사모님하고 친구분이 한 분 계세요. 성이 그 할머니 성이 좀 감신가 경신가 뭐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직원들의 밥을 해줬어요, 식당에. 근데 간이 맞고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고객들도 고객한테도 와가지고 거기 와서 점심 때 그거 먹자고 하면 딴 데서 먹는 것도 맛있다. 먹는 거 하나는 잘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강릉에 가서 뭐 신입사원 가오나 할 때도 생선을 갖다 가마지도 막 사다가 아주 잘 먹여주셨어요. 사람 배가 고파가지고 비실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할 때 죽도 못 먹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죽을 많이 자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수사께서는 현대건설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 구수사 참여한 공사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공사들을 저는 몇 말이야 가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태국 뭐 도로 뭐 경부고속도로 서산간척지 이건 다 토목이에요. 토목에 사는 거. 토목에 하는 사람 여긴 그쪽도 하나도 없네요 여기. 예를 요 몇 가지만 드러났습니다. 몇 가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그쪽 하나도 없는 게 여기서 우리 회장님이 토목에 제일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있어요. 규모가 토목이 제일 컸어요.
그럼 구설께서 전기가 제일 작았어요. 아, 그 그래요? 작은 이유가 뭐냐? 토목은 그때는 노동력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노동력하고 아주 기초적인 중장비 가지고 하는 토목공사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 내가 이제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단양 시멘트 공장에 가서 거기서 시멘트 공장 건설에 제가 전기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멘트가 생기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든지 했지 옛날에 다 수입을 하다 썼잖아요. 네. 한국에도 있었지만은 동양시멘트는 있었지만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전기 파트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공사? 어떤 공사를 하느냐면 이제 그 전기 중에서 저 건축하고 토목에 부수된 전기하는 저게 있었고 예. 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그때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군산 비행장에 가서 군산 비행장? 네. 군산 비행장에 가서 이제 일할 때 거기는 아레스틴 기아라고 미군 공사의 전기 공사를 했고요. 그러고 그다음에 64년일 거예요 아마. 영월발전소에 갔어요. 영월발전소에는 아주 그때는 국책 사업이었었어요. 5만 킬로짜리 2대. 5만 킬로짜리 2대는 요새 조그마한 회사에서 자가용 발전소인데 그때도 하나 불 뗄 때 화입식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전 전기 개장 담당으로 담당 지사. 예. 거기서 대리가 됐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있을 때 지멘스 독일 지멘스라고 지멘스. 했거든요. 예. 지멘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월에서 발전을 하면은 전기를 수도권으로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는 송전선이 옛날에는 마석이라는데 거기에 석탄 발전소가 영월에 조그만 게 있었는데 네. 하도 오래가지고 그건 쓰지도 못하는 석탄 발전소.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송전선이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걸 갖다 이제 한전에서 했어요. 거기서 영월에서 여기까지 초고압 송전선로 공사가 나온 거예요. 덕소까지 오는 거. 152km. 그걸 갖다 제가 현장 조작을 했죠. 네. 그때는 참 산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그럼 해외 쪽으로 해외 쪽은요. 네. 해외 쪽은 근데 내가 조금 아까 그 전에 이제 얘기를 갖다 네, 좀. 전기에 대해서 특성이 뭐냐. 예. 토목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어스 무빙. 그러니까 흙을 움직이는 공사가 많았어요. 예. 옛날에. 그리고 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 그 흙 움직이는 거예요. 예. 깎아서 딴 데 버리고 딴 거 왔다가 갖다 놓고 해가지고 위에다 포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커요. 돈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규모가 큰 공사가 나오는 거라.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 짓는 건 나중에요. 그건 집 짓는 건 그거 아니면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규모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이 이제 그거 뒤를 따라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있는데 기계기술자들의 집단이 있는데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월에서 발전소를 짓는데 발전소 짓는 기기는 전기 기기가 더 많아. 그렇잖아요. 예. 보일러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다 전기란 말이에요. 네. 발전기 터빈 이런 거 다 전기인데 거기에는 한국에서 그때 전선도 하나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인건비라. 사람이 이러는 것밖에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데 사람이 이러는 게 땅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도면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얼마 저거 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됐어.
요새는 이제 전기공사라고 해외 턴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만드니까 싸두고 갈 것 같으면 전기가 커졌죠. 그래서 그때 내 생각 같아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자재가 포함된 전기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송전선을 했고요. 아, 예. 해외에서도 송전선을 했고 해외에 뭐 우리가 가져갈 우리 자재가 있나?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전기가 이제 변압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예. 그 변압기를 가지고 해외 변전 설비를 했어요. 송전전 설비. 예. 근데 그때 중동범이 나가지고 중동에서 나오는 송전선로의 40몇 프로, 50, 근 50%는 현대가 했어요. 그 정도는 많이 씁니다. 예.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했어요. 예. 요새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상 쳐야 될 거예요. 이락에서도 그 빨갱이 사회주의 저거니까 그냥 하나 결정할 것 같은 막 밀고 나가는데 예. 거기서 변전소 공사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그중에서 맨 처음에는 그냥 아주 입찰은 뭐 형표없이 우리가 비싸더라고요. 입찰할 때. 입찰할 때. 우리 회장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 이태리 회사 SA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밤낮 1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건 우리가 내가 견적한 거에 반 가까이 했었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어르신이 네가 그 이태리 사람보다 네가 월급을 더 받냐? 이태리 사람 인건비가 우리 노동자보다 훨씬 더 받는데 왜 이게 비싸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거기를. 안 그럼 그 입찰 차이 나는 게 정보 부족인가? 안 그럼 우리 현실 기술 부족. 기술 부족하고 거기에 저 접근 방법이라든지 뭐든지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나가서 이제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예. 견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한국에 있는 거 뭐 답사할 것도 없지만은 예. 뭐 먼저 그 기술 새로운 데 이제 중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락, 쿠웨이트 이런 데 가서 이제 예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보면은 예, 거기에 이제 팩터가 있잖아요. 네. 뭐 난이도 팩터가 자꾸 들어가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처음 가고 그러니까 아주 겁을 먹어가지고 팩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팩터가 막 올라가서 인건비도 많고 또 설계도 우리 그때 한전에서의 그 예를 들어서 송전선 철탑을 갖다 네. 디자인한다. 그 한전에서 어떻게 해요? 무게에 따라서 공사비를 정해줬어요. 무게를. 무게로. 그러니까 무게는 많을수록 좋은 거라 그 무게를 갖다 줄여서 경제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전혀 양쪽에서 안 했으니까. 봐보죠.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 기술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거기 SA 사장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이름은 괜찮겠죠. 어디 이제 사우디에 어떤 그 공사가 나오면은 사우디는 어디 공사가 나오면 네. 그 사람하고 밤낮 붙으니까 자기도 죽겠고 우리도 그 사람 때문에 낮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나눠 갖자. 요새 말하면 단합이죠. 국제 단합이죠. 그래서 사우디 공사가 있는데 나 이건 잠깐 얘기해보냐. 재밌는 자님은 이거하고 관계없는데 네. 내 얘기인데 사우디의 공사가 대규모 공사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가 서로 하려다 하면은 따기는 따더라도 이윤이 안 나. 예, 그렇죠. 그쪽 사장하고 그쪽 사장 이름이 그 콜롬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콜롬보가 그때 아마 어려서 모르지만 한국에서 왜 콜롬보라고 형사가 예, 형사 콜롬보 있어요. 예. 형사 콜롬보 예. 그 사람하고 저 이름이 똑같아요.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 스미토모를 갖다 또 자기가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스미토모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스미토모 덴키에. 근데
신일동 오뎅집가 밤 11시에 우리 만나는 장소에 오기로 했는데 현대건설 그 숙소에 마레인 숙소에 안 오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비행기는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야. 바람이. 그래서 그다음 회의를 못하고 밤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와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봤더니 김현희가 거기서 내린 거예요. 김현희, 칼. 예. 김현희가 내리고 나는데 그 김현희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김현희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뭐 우메다 뭐라고 그러는 그 일본 여권 가진 영감은 죽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레인의 저 공항에 그 TS 공항이라 사람이 많고 공항에 그냥 도착한 일본 사람은 몽땅 가둬놓은 거예요. 일본 사람은 꼼짝을 못하게 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 대사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나오더라고. 쫄쫄 굶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김현희가 그 뭐 하루 묵다가 잡혀 나온 그 하얏트 호텔에 그 문 앞에도 가보고 거기서 슬랙스도 몇 개 뽑아왔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거 지나간 얘기고요. 그리고 예. 뭐 그렇게 계속 이제 그 초기는 전기 공사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다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전기만. 네. 그러면 우리 구수사께서 참여한 공사 중에서 좀 굉장히 힘들었다. 안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보람찼다는 것들 한두 가지 정말 얘기해 주면 어떤 그 공사를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공사. 힘든 공사는 이라크에서. 네. 사람이 자꾸 죽어서. 어떤 공사였나요? 이라크 송변전 공사였어요. 예. 그 열악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거기서 쿠르드족하고 네. 쿠르드족하고 자꾸 싸워서 예. 쿠르드족이 나와가지고 쿠르디스탄인가 쿠르드족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라크 정기군이 우리 공사하는 걸 지키고 있거든. 이제 군인들이. 네, 그럼 몰래 기어와가지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이라크 군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우리 사람도 많이 다쳤어요. 우리 이제 근로자로 간 사람들이 다친 거. 우리 기사도 그렇고 근로자도 죽고. 근데 가서 이제 외딴 데서 일하다가 네. 희생된 데를 갖다 내가 마침 거기 있을 때 가봤더니 이라크 군인은 총탄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형상이 없어졌어요. 총탄이 200여 발을 맞았대요. 근데 우리 일꾼은 4발 맞았어. 죽었는데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우리 기사가 우리 정규직 기사가 아니라 하청 기사가. 근데 그거 갖다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거 갖다 보면은 그 쿠르드족의 그 게릴라들은 뭐예요? 이라크 군인을 갖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총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막. 예. 그래서 만약에 이라크에 나가 있는 우리 기사 마누라가 신혼한 그 마누라가 그 부인이 거기는 뭐 인편으로밖에 물건을 못 갖다 주니까 인편으로 남편한테 뭐 갖다 주는 걸 갖다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남대문 시장에서 방탄조끼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 좀 공사 중에서 좀 이 보람찼다 굉장히 기억이 남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공사는 뭐 아까 얘기했던 SAE하고 경쟁해가지고 말이죠. 땄던 그 사우디의 초고압 훈련소만 땄을 때는 그때 기분이 없어요. 뭐 실패도 많고. 그때 그 땄을 때는 거기 좀 비용이 좀 컸습니까? 규모가? 예. 그때만 하더라도 70년 대인데 뭐 몇천만 불 됐으니까요. 몇분 가까이 되는데 숫자는 잘. 예.
또 예, 기록 보니까 또 현대건설은 1983년에 이제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해외 전기 전물이 이제 발령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요때 이제 독립채산제